안녕하세요. 49차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5가지가 모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증명 과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논리력을 기르는 거고 논리력을 기르는 데는 증명만한 게 없죠.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뭐라고 부르죠? 평행사변형이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보고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증명 과정의 결과, 그러니까 증명의 목적은 과연 이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느냐 이걸 보이는 게 주 목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평행사변형의 3가지 성질을 먼저 복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3가지 그림이 있었고요. 각각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 이런 3가지 성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3가지 성질을 반대로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이면 이 3가지 성질이 성립한다. 이거였죠. 오늘은 반대입니다. 이 3가지 성질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벌써 평행사변형이 성립 조건 몇 가지를 한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를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1.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삼각형. 네,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SSS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데요. 일단은 빠르게 그려보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만요. 거의 다 그렸거든요. 네, 일단 다 그렸고요. 필요 없는 걸 잠깐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지 운선 한번 볼게요. 6.5, 6.5, 4.9, 4.9 같은 거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이 사각형이 과연 평행사변형인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증명 과정은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면 끝나는데요. 끝났어요, 사실 증명은. 네, 왜 끝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잠시만요, 이거 좀 내리고 싶은데, 네, 삼각형 ACD와 삼각형 ADB는 합동이에요. 근데 무슨 합동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고요. CD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개 같아요? 2개가 같죠. 그런데 AD는 뭐예요? 공통이죠. 자, 그래서 둘은 무슨 합동? SSS 합동이라고 아주 쉽게 대각선 하나만 그려놓으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증명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둘이 합동이니까 각 CAD, 각 CAD와 같은 각이 어딜까요? 각 CAD와 같은 각은 각 BDA가 되겠죠. 똑같이 60.1도로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60.1, 60.1 각이 같네요. 네, 선분 AC와 선분 BD는 무슨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행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과 각의 성질에 의해 선분 AC와 선분 BD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선분 AB와 선분 CD도 평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고 있네요. 무슨 도형?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명은 SSS 합동을 이용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는 것만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필요 없는 걸 지우고요. 얘가 왜 자꾸 보일까요? 네, 일단 지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했고요.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보일 건데 이거는 그냥 안 보이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안 보이고 바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 네네. 자, 바로 쉽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360도란 말이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예요. 자, 그런데 각 A, C가 같고요. 각 B, D가 같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 A와 각 B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바로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둘이 더해서 180도란 얘기는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각 A와 크기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AD와 BC는 서로 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연장선을 그려보면 여기도 각 A가 될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 경우에는 증명이 되게 쉬워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이 바로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먼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등분점을 찍을 거고요. 잠시만요. 이등분점. 네, 이등분점을 찍고 자, 쓸데없는 거는 치울게요. 이제 쓸데없는 거 치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완성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사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그 사각형입니다. 선분 EC의 길이와 CD의 길이는 각각 아이고, 죄송해요. 각각 같고요. 선분 AC의 길이와 CB의 길이도 각각 같습니다. 자, 이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증명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대각선은 서로 교점을 가지고 있죠. 자, 교점을 가지고 있을 땐 교각이 생기고요. 또 뭐가 생겨요? 그렇죠. 맞꼭지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지금 보면 둘 다 88.8도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조건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AC의 길이와 CB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
E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겠죠. 즉 잠시만요. 즉 둘, 셋. 즉 삼각형 ACE와 삼각형 BCD가 합동이라는 걸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동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CBD와 CAE는 합동이기 때문에 각이 같죠? 그런데 지금 CBD와 CAE가 각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선분 EA와 BD가 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평행한다는 얘기죠.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주면 AD와 BE가 평행하다라는 말까지 할 수가 있겠죠. 즉,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분명히 5가지라고 했는데 4개밖에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그 네 번째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SAS 합동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증명은 실제로 교과서에 문제 3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이미 드렸어요. SAS 합동이라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5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4가지밖에 소개를 안 했죠. 자, 왜 5가지냐? 지금 여기 보이는 첫 번째 그림 처음 나왔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AD와 BC가 평행하고 AB와 CD가 평행하다. 즉 무슨 말이죠? 네, 바로 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이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네,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일 거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성질이 하나만 성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5번. 마지막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증명을 해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길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증명도 해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도 지루해할 것 같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 증명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수업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 강의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짧아질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간 숙제는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5가지 그림과 함께 적어 오시고 그림과 함께 노트에 적고 외워서 오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4가지 그림 말고 이 앞에 5가지 그림을 참고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짧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